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며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흥민의 움직임이 티모 베르너의 득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3일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후반 14분 에베리치 에제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한 토트넘은 후반 32분 베르너의 동점골로 반격에 서막을 알렸고 후반 35분 크리스티안 로메로, 후반 43분 손흥민의 연속골로 3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베르너의 동점골 장면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어떻게 수비진을 끌어내는지 보자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상황은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를 제치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손흥민이 박스 중앙에서 중앙 수비 2명, 중앙 미드필더 1명의 시야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존슨이 박스 안으로 계속 들어오자 처음에 골문 쪽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뒤로 빠져서 컷백 패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크리스 리차즈가 존슨에게 딸려 나갔고 윌 휴즈가 리차즈의 자리를 메우러 수비 라인과 발을 맞췄습니다. 조엘 워드가 손흥민의 움직임에 뒤로 딸려 나갔고 워드와 골키퍼 사이로 공간이 났습니다. 존슨은 그 공간으로 낮은 크로스를 시도했고 반대편에서 침투하던 베르너가 이 크로스를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가 무려 18만 3천여 개가 기록됐고 조회수는 무려 559만 2천 회를 기록, 하루 만에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손흥민의 움직임에 감탄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은 이적해야 한다. 그는 트로피를 딸 자격이 있다.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 천재적인 오프더볼 움직임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어 하프라인부터 드리블 돌파에 성공한 뒤 침착한 마무리로 승리의 쐐기를 박는 세 번째 골을 터뜨려 리그 13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프리미어리그는 지난해 12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10호 골을 넣은 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의 위대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웨인 루니, 프랭크 램파드, 세르히오 아구에로, 해리 케인, 티에리 앙리 그리고 사디오 마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PL도 특별한 클럽의 최신 선수라며 손흥민은 엄청난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날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지난 2016년도 시즌부터 8년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 터뜨린 선수가 됐다는 점입니다. 1992년에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31년 역사 속에서 이를 달성한 건 손흥민까지 총 7명뿐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빅찬스 전환율 75%로 1위를 기록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빅찬스 전환율이란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킨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뜻인데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경기에 나와 13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23경기에서 슈팅을 총 57회 시도했는데 유효 슈팅이 27개라 슈팅 정확도가 47%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금까지 13골이나 넣었지만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단 3번 밖에 놓치지 않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피니셔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결정력에 힘입어 손흥민은 현재 리그 득점 6위에 위치했습니다. 아시안컵에 참가해 약 한 달 정도 토트넘을 떠나 있으면서 순위가 내려갔지만 득점 1위 엘링 홀란과 5골 차이기에 잔여 경기 득점 페이스에 따라 언제든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득점 선두 혼란이 18골을 터뜨릴 동안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무려 26번이나 놓쳤기에 손흥민의 결정력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또 이번 시즌부터 팀을 떠난 위고 요리스를 대신해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되어 뛰어난 리더십을 앞세워 팀을 이끄는 중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으려는 이유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리그 23경기 13골 6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득점보다 빅찬스 창출이 14회로 더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로서 다른 동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커리어의 전성기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손흥민과 다시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HITC가 토트넘이 주장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해 여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을 붙잡는 건 토트넘이 올여름 해내야 할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손흥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토트넘이 재계약을 원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핵심 리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이었다. 이번 시즌 종료 전에 프리미어리그 300경기 출전이 예정돼 있다. 그는 수년간 해리 케인과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고 리그에서 47골을 합작했다. 케인이 떠난 뒤에도 손흥민의 페이스는 줄지 않았다. 11경기가 남아있지만 벌써 지난 시즌 도움과 동률이며 득점 수도 넘어섰다라며 그의 실력 역시 최고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매체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호흡 역시 손흥민의 잔류 의지의 요소 중 하나라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의 관계가 꽃피운 걸 봤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의 삶을 정말 좋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의 표적이 된 많은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하나란 사실이 토트넘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사이의 관계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입니다.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도 2025년도 시즌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도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로서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대신 우리나라 감독이 될 뻔한 감독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호세 보르달라스입니다. 호세 보르달라스는 1960년에 태어났으며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헤타페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헤타페는 라리가 2부에서 경기를 치르며 주로 중위권에서 활약했습니다. 보르달라스는 헤타페에서 강력한 수비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헤타페는 그의 지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라리가 2부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에 있던 헤타페 감독직을 맡아 단숨에 라리가 승격을 이룬 그는 스페인 1부 리그로 올라오자마자 첫 해부터 8위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주목을 받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도 같은 두 줄 수비를 헤답에 입히면서 다른 타 팀들에 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리그를 운영해야 하는 사정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당시 측면에서 스루패스, 크로스, 침투,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용했다는 점. 한쪽 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은 지금의 이강인과 흡사한 선수를 잘 활용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단기간에 팀을 완성시킨 것인데 매 시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임 4년 동안 라리가에서 12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두 줄 수비 전술은 이미 벤투 감독 부임 초기 때 전략과 비슷해 보이지만 빌드업을 구사하고 거친 몸싸움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1차 후보군에 보르달라스를 포함시켰고 실제로 초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비야, 헤타페 등의 라리가 지휘봉에 이끌려 끝내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023년 다시 헤타페의 지휘봉을 잡은 뒤 그는 강등 위기에 내몰린 헤타페 리그 마지막 6경기에 등장해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매직을 선보입니다. 전임 감독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운 보르달라스는 2024년 페르 라리가 10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명장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4위는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대표팀의 후보로 올랐지만 르나르 감독과의 계약을 위한 거액의 위약금 문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사우디 감독직을 물러나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부터 르나르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아쉽게도 그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사우디 감독으로 활약하며 사우디 팀의 절묘한 오프사이드 수비 라인으로 아르헨티나를 수차례 오프사이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에도 벤투 선임 당시에도 르나르를 후보로 올렸으며 이후에도 그를 원하였지만 현재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의 계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